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와 관련이 있는 서울 신촌과 수원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김 후보의 막말 논란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로 읽혀지는데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김준혁을 겨냥해 역대급 혐오 후보라며 날을 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도 김준혁과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 추도식 사진을 올리고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유튜브에 출연해 성기를 움켜쥐는 듯한 엽기적 행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김준혁의 엽기 행각 저희가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을 겨냥해 이곳을 사전투표 장소로 정한 듯 보여지는데 한 위원장은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 역대급 혐오 후보라며 김준혁 후보의 머릿속에 든 생각과 발언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미래의 표준이 되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경기 수원 지원 유세에서도 수원 시민이 김준혁을 사퇴시켜달라라고 호소했었는데요. 민주당이 김준혁을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에 영향이 없다고 말을 한 점들을 함께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총선 막판 민주당의 최대 악재는 김준혁 논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낙검수 멤버 김용민의 여성, 노인, 기독교 비하 막말 파문에 버금가는 이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요. 김용민의 막말 파문이 노원구뿐 아니라 전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지만 그때 민주당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총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딱 그때와 비슷하다라는 것인데요. 김준혁이 거론한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여성 유권자 전체의 문제로 인식이 되면 막판 선거 표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준혁의 새로운 과거 행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파도 정말 끝이 없다. 딱 이 말이 어울릴 듯한데 김준혁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 추도식 사진을 올리고 반드시 시장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이지요. 김준혁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릴 때가 작년 7월이라고 하니 이때는 이미 박원순 사건을 법원이 인정한 이후였습니다. 박원순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결한 게 2022년 11월이었는데요. 박원순의 부인 강란희 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권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자행되어 온 이른바 2차 가해 논란이 법원의 판결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때인데 김준혁은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란 결의를 다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김준혁의 과거 엽기 행각이 또 드러났는데 2017년 유튜브에 출연한 김준혁이 얼레리 꼴레리에서 꼴레리의 뜻은 선다, 꼴린다는 것이라며 성기를 움켜쥐는 듯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진짜 이런 것으로 제가 뉴스를 하려니까 제 얼굴이 다 낯뜨거워지는데요. 김준혁은 2017년 10월 6일 김용민이 진행한 국민TV의 수상한 이야기 6회에 출연해 18분 후쯤부터 신라향가 서동윤의 선화공주와 서동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남녀가 사귀는 것 같으면 얼레꼴레란 말을 하는데 어른다는 것은 부딪히고 마주대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며 서는 거잖아. 그게 꼴린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남성 성기를 움켜쥐는 동작을 취하고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제스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더군다나 해당 방송은 김준혁 손의 매직 스틱 그래픽을 편집 과정에서 넣었는데 매직 스틱은 남성 성기를 뜻하는 성적인 은어입니다. 진짜 진영 논리를 떠나 어쩌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었나, 어쩌다 이런 사람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나,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김준혁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문재인 후보자들이 민심 이반과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사퇴 소식이 없으니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인 듯한데,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은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면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알란 여사가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한 김준혁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검사 재직 때 수사하던 다단계 범죄 조직과 연관된 사건을 퇴직 후 변호해 단번에 2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도 사퇴는커녕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혹시 유권자로서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아무리 정치판이 썩고 전과자들이 공천을 받는다 해도,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해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만 뭉개면 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유권자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공천 검증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리 의혹과 막말이 드러난 후보는 사퇴시키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양문석, 김준혁, 박은정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